반갑습니다. 주식 트레이더 준돌입니다. 코스피가 5,500을 돌파하고 삼성전자는 18만원을 돌파하였지만 종목별 차별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심했는데요. 소외된 섹터와 주도 섹터가 명확했기에 소외감이 더욱 컸을 이번 주 시장. 이럴 때일수록 정신줄 딱 잡고 복귀를 해야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복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9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코스피와 코스닥 갭이 엄청나게 많이 떴는데요. 코스피는 4%를 떴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금요일날 미국 증시 반도체 섹터 관련주들인데요. 이날 금요일날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들 폭등을 하면서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크게 줬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이 4.3%가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요날입니다. 2월 9일 월요일 코스피 4% 갭을 띄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도 갭을 띄웠지만 이번 주는 좀 지지부진했죠. 월요일날 대부분의 종목들이 갭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장이었습니다. 보유자들이나 차익 실현을 하거나 좀 더 홀딩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장이었죠. 근데 그 와중에도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미 3년치 수주 채웠다. K전력기기 빅3 매출 15조 돌파 사상 최대. 트럼프 관세 우리가 낼게. 제발 팔아줘. K전력기기 슈퍼을 등급. 이렇게 전력기기 뉴스가 나오면서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갭을 뜨고 슈팅을 더 줬어요. 요날입니다. 9일 갭 주고 더 상승을 했죠.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리고 특이했던 게 이날 9일인데 아모레 퍼시픽이 이날 실적 발표를 하고 그 다음날 9일 월요일날 이렇게 높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크게 반등은 없는 편이고 우하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장이 좋으면서 이런 뉴스가 또 나왔어요. 삼성전자 설 연휴 후 HBM4 최초 양산, 차세대 시장 기선 제압,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근데 이미 반도체들은 다 갭이 떠버린 상태라서 손대기가 쉽지 않았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속적으로 원전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갖고 금요일까지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뚜렷하게 강하다라는 느낌은 못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1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특별한 상승이 없는데 이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3000스닥 기대감 솔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일 듯 합니다. 그리고 12일부터 트레이더들이 자주 넥스장에서 트레이딩 하던 많은 종목들이 넥스 트레이드에서 거의 다 제외됐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SFA 반도체, 고영, 나라스페이스, 에코프로머티, 아크릴, 우리기술, 제주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 매매를 제외시켰습니다. 월요일날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닥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이 갭을 너무 많이 떠버리고 종목들이 다 떠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았던 장이었어요. 그리고 10일입니다. 화요일. 화요일은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국산 NPU 쓰자. 퓨리오사 AI 투자한 DSC 인베 해갖고 퓨리오사 관련 섹터가 힘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DSC 인베스트먼트가 이날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런 뉴스도 같이 나왔어요.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NPU 탑재, 엔비디아 의존도 낮춘다. 이렇게 퓨리오사 테마가 형성이 돼서 그쪽 섹터가 좀 강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미국이 이란을 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뉴스죠. 최대한 피하라. 근데 시장이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이런 전쟁 이슈 관련해서는 이미 시장이 다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대우건설도 꽤 강했는데요. 대우건설 원전사업 수주 기대감 해서 수급과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날이었습니다. 실적 발표는 이전에 이미 했고 이때 실적이 잘 안 나왔었는데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서 이때 올린 것 같아요.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요. 22조 원 조달하려다 알파벳 채권 대흥행에 29조 원 조달.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알파벳 이 채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었다는 거고, 근데 이 구글이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한다고 해도 이 채권 29조 원이라는 숫자가 예전에 알아보니까 닷컴 버블 이후로 최대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좋아해야 되는 건지 안 좋아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에이프릴 바이오가 넥스장에서 대주주가 지분을 팔았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넥스장에서 밀어버렸습니다. 근데 10일 저녁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단독 에보뮨 아토피 EA 성공, 에이프릴 바이오 기술 수출 성과 하고 다음날 상을 박아버렸죠. 만약에 스윙이나 장기 투자로 이거 들고 가셨던 분들 이때 놀라서 털리셨으면은 진짜 많이 열받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상한가 찍었는데 바이오 종목에서는 특히나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끔씩. 그리고 사마 페인트 같은 경우도 이 현상을 찍었는데 경영권 분쟁 때 이런 것들이 자주 보이는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미 사이언스도 그 회장님 돌아가시고 상한가 찍고 다음날 개파락 시작해서 끝까지 밀어버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얘도 지금 이 현상 찍고 계속 끝까지 밀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1일입니다. 아까 에이프릴 바이오 뉴스 보여드리는 게 이 에보뮨 회사거든요. 70%가 올라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날 상을 박은 거죠.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새로운 전력 송전선 건설의 합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슬슬 종전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란 쪽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뭔가 좀 마무리를 지으려는 느낌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계속 이런 뉴스가 노이즈처럼 계속 올라와요. 젤렌스키 평화협정 국민투표 대선 계획 24일 발표하겠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었고, 러시아 외무 미국 주도 빠른 종전 가능했지만 우크라 유럽이 합의한 유린. 예전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이런 공식 발표를 안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크렘린에서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종전에 좀 가까워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계속 뉴스로 아니다 그렇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겠지만 방향은 좀 정해졌지 않나 싶습니다. 트럼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끝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뉴스도 있고, 속보 이란 대통령 시위 유혈 진압에 대해 사과. 많이 쫄리긴 한가 봅니다. 이란 대통령. 근데 그 후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 유혈 진압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만 자기들 미사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할 의도가 없다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원전 섹터도 좀 강했는데요. 먼저 한전산업 요날입니다. 한전산업, 우리기술, 삼각고, 보성파워텍, 두산에너빌리티는 상승이 없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뉴스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국형 SMR 상용화 첫 단계 2월 중 단축 끼운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LG전자가 엄청 강했는데요. 거래대금도 2조가 넘게 터졌어요. 이날 뉴스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LG전자 AI 로봇 강화에 투자 가치 수억 목표가 상향. LG전자가 그동안 로봇 관련 섹터에 포함은 되어 있었는데 시세를 계속 주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좀 폭발을 시킨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LG전자는 이제 바닥권이라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양봉 하나만 딱 띄워놓고 죽으려고 하는 건지 후의 추세를 좀 봐야겠습니다. 관련으로 아크릴이 있는데요. 아크릴 이때 LG전자랑 같이 상승을 했던 이유가 뭐 이런 뉴스도 있긴 한데 AI 인프라계 엔비디아 노린다. GPU 효율 구축 90% 단축 승부수 뭐 이런 개별 뉴스가 있긴 한데 이건 이거고 여기 기업 분석에 가시면은 여기 LG전자 지분 있죠. 8% LG전자가 아크릴의 지분을 8% 갖고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라도 꼭 기억을 하시고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매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코로나 기간 때는 LNF랑 세로닉스였나? 세코닉스였나? 아무튼 그 두 개가 지분 연결되어 있는 회사라 갖고 LNF가 튀기 시작하면은 그 세로닉스도 같이 튀고 뭐 그랬던 게 있거든요. 아무튼 뭐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네, 그리고 이마트가 이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트레이더스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더스 날았다.
본업 키운 이마트 영업이익 585% 상승했다는 거죠. 엄청 많이 올라간 겁니다. 장 마감하고도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아까 우크라이나 얘기하면서 보여드렸던 뉴스인데 이 뉴스가 장 끝나고 오후에 나왔어요. 4시 반이죠. 딱 시간 맞춰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전진 건설 로봇 유명하죠.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주로 쭉 올라갔다가 내리고 다시 올리고 변동성이 엄청 심합니다.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던질 때도 시원하고 내릴 때도 시원한 놈이에요.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 타이밍 잘 잡아서 사갔는데 종전 관련 뉴스가 크게 떴다 그러면은 아마 슈퍼갭이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인데요. 목요일은 수요일날 장 끝나고 오후에 젤렌스키가 평화적인 거를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휴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대선 추진서를 부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말장난인 게 하긴 하겠다는 겁니다. 휴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긴 하겠다는 거예요. 대선을 추진하겠다. 방향은 잡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예 안 하겠다가 아니라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가 장전에 실적이 나왔는데 엄청 잘 나왔어요. 그래서 넥스장에서 시작하자마자 위로 쌌는데 본장에서 바로 밀어버렸죠. 지금도 계속 질질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마이크로에 대해서 루머가 있다고 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HBM4에서 탈락했다는 루머가 돌았었어요. 근데 이거를 컨퍼런스에서 CEO가 나와서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이미 추락 완료돼 있다고. 그러면서 마이크론도 그날 상승을 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목요일 같은 경우도 원전 뉴스는 계속 나왔어요. 뭐 원전 업계 수건 풀렸다, SMR 특별법 통과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 전날 이미 세게 뉴스를 내면서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코 인터 관련해서도 뉴스가 나왔는데요. 단독 뉴스입니다. 내년 미국에서 히토류 첫 생산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근데 요새 한국경제TV 말 많죠. 선취매하고 기사 쓴다고 돈 받고. 근데 여기도 한국경제TV입니다. 뉴스 내고 오르고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인데요. 요거는 뭐 이슈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냥 이런 뉴스가 있어서 갖고 와봤어요. 현대로템 루마니아 70조 잭팟 터지나 이런 뉘앙스의 뉴스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뭐 하나 뭐뭐 할 듯 뭐뭐가 솔솔 요런 느낌의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찌라시성 기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도 반응이 전혀 없죠. 13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다 삼전이죠. 삼성전자 계속 오릅니다. 목요일 오르고 금요일도 죽는 줄 알았더니 다시 올리고 넥스트에서도 조금 올렸어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여기 갭을 띄우고 그냥 바로 이렇게 수직 상승해 버렸는데 어제 옵션 만기일 끝나고 나서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라 갖고 얘가 미쳐서 다음날 또 갭 띄우고 장대 양봉을 또 만들어버리고 끝내버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이런데 지금 나스닥 차트는 120선인데 또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금요일 지금 이 자리만 오면은 음봉이 계속 나오거든요. 음봉으로 계속 때리는데 여기서도 때리고 여기서도 때리고 여기서도 때리고 여기서도 때리고 지금 4번을 장대 음봉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 강하게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지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나스닥도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장도 휴장이니까 화요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FOMC 회의가 있는데 그 FOMC 회의 이후에 나스닥도 이 증시 방향이 어디로 갈지 아마 정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날은 특이하게 증권주들이 좀 강했는데요. 일단 SK증권은 상한가 갔고 SK증권우도 상한가를 갔고요. 상하 프로테크 같은 경우는 어제 뉴스가 있었어요.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상하 프로테크 미 글로벌 위성통신 기업의 저궤도 안테나용 보급필름 공급 이 뉴스가 나오면서 넥스장에 급등을 해서 상한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재건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번 주에 러시아 달러 복귀 카드 꺼냈다. 트럼프의 대규모 미국 러시아 경제동맹 제안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하지만 관련 재건주들은 별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뭐 별 움직임은 없죠. 대동기업 뭐 별 움직임은 없습니다. HD 건설기계 반짝 상승하고 계속 내렸습니다. 이날도 원전 관련 뉴스가 또 나왔는데요.
삼성물산 두산 에너빌리티, 유럽발 훈풍기대, 루마니아 SMR 최종 투자 결정 승인, 뉴스케일 파워라는 미국에 있는 나스닥 종목이 있는데 거기랑 루마니아 쪽이랑 계약을 체결을 해서 삼성물산과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시너지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흐름은 좋았어요. 근데 계속 오르지 못하고 마지막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요날 실적 발표를 하고 투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시작하고 또 투매 때리고 뉴스 내고 오른 거죠. 느낌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계속 종정 관련해서 잡음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특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게 저번 주까지만 해도 반도체 관련 뉴스들이 도배를 많이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원전이랑 재건 쪽 관련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섹터는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노이즈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평화협정이라면 러시아와 어떤 협정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과 러시아 주말에 마이애미 회동, 러우 전쟁, 종식 실무 논의. 미국이랑 러시아도 좀 급해 보여요. 어차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유럽 쪽만 설득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는 이런 뉴스가 또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 코스닥 대책 주문. 아직도 배고픈 모양. 근데 지금 코스닥이 힘을 받으려면은 일단 상패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상패 시즌이 제 기억에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상패를 엄청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3, 4월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거고 그거 따져보면은 아마 그 2분기 때 코스닥 종목들이 정리가 좀 되고 1분기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코스닥이 좀 힘을 받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건 시장을 봐야 알겠죠. 그리고 개별 뉴스로는 한국항공우주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사우디와 우주사업 협력 논의 이런 단독 뉴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봉은 참 좋았어요. 올리고 고가 놀이 하다가 위로 슈팅. 그래서 오늘 꽤 큰 상승을 했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장후에 이런 게 있었는데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합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혀. 그런 제목으로 나온 뉴스입니다. 지수가 5,500을 찍어도 내 계좌가 소외되면 참 힘든 게 주식시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복귀한 이 시간들이 쌓이면은 결국 시장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